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노마 황제 그라티아누스 황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기 375년 11월 383년 8월 20일까지 노마 제국 서부를 통치한 49대 노마 황제입니다. 플라비우스 그라티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발렌티아누스 장남으로 367년 6.25로 아우구스토 지명되어 일제감치 후계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370년 부치사자 노마제국 사방의 황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즉위 당시 나이는 16세에 불과했습니다. 일제감치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노마제국 세부의 방위를 지켰습니다. 통치 방면에서도 중산 능력을 보여줘 자신의 명예의 절반은 자제를 갖췄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카디난 워폴리스 전투에서 삼천 발렌스 황제가 죽자 데오도 시우스 일체를 동방의 황제로서 곤란에 휩싸이던 동방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신과 신자들이 여전히 많은 로마 제국 속에 기독교 신화 정책을 펼치다가 거센 반발을 야기하였습니다. 결국 383년 바보누스 막시무스에게 암살됩니다. 그라티아누스는 발렌티아누스 일시아 마렌나 시베라 황후의 장남으로 359년 판노리아의 시리미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라티아누스는 콘스탄티누티우스 2세의 딸인 플라비아 막시마 콘스탄티와 결혼을 하였고 콘스탄티아가 사망 죽자 다른 아내와도 결혼하였습니다. 두 번 결혼 모두 자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360년에 니오와 아우구스투스로 지명되어 후계 교육을 받았고 아버지와 함께 전장을 누볐습니다. 그라티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이전에 어떤 행적을 보여줬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당대 역사가든 한 몫으로 그의 탁월한 자질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문인들과 자주 교란의 시를 짓고 고도의 철학적 지식을 가졌습니다. 문명술이 또한 뛰어났다고 합니다. 불교 병사들을 잘 대해주고 전술적 능력도 준수해 장군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창과 활을 잘 타서 동물들을 능숙하게 사냥하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성정의 원화에 맞는 이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세기 375년 11월 발렌티아누스 1세가 아우구스타 드레벨로눔에서 구사했습니다. 이때 아버지 곁을 따르고 있던 그라티아누스는 곧 황제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노리아에서 아코티우스와 막시무스 장군들이 그라티아누스의 동생 발렌티아누스 2세를 황제로 추대하였습니다. 그라티아누스는 미련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였습니다. 그런 이탈리아 반도 일일이 군포가 아프리카를 내리운 올라온 저지만 발렌티아누스 2세의 영역으로 선민 대통령이 동의하였습니다. 자신은 갈리아, 히스파냐, 브리타니아를 맡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발렌티아누스 2세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그가 맡은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불과 16세였지만 그는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제국 사방을 장악하였습니다. 제국 통과의 황제이자 삼천의 발렌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라티아누스는 내각을 도하여 갈리에 쳐들어온 크레만족과 전장을 벌여 수차례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는 378년 초 고대족의 발악으로 황제에 빠진 발렌스로부터 구원 요청이 왔습니다. 프랑크적 출신은 보아 프리게리투스 이 고메르 등에게 선동을 맡겨 동방으로 파견해 고대족을 제재하게 하며 자신은 반대 그거 뒤따라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판노리아 일대로 정리의 부대를 진출시키던 중 나인간에게 고자는 알레나족이 침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그라티아누스는 군대를 돌려 아르겐타리아의 근교에서 프랑크족과 연합해 알레미족을 격파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라인강 상주를 건너 알레메이족의 영적을 침입해 편장을 불태우고 수많은 알레마니족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발렌스를 제때 구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378년 8월 그라티아누스가 구원하러 오는 걸 기다리지 않고 단독으로 고트족과 사비를 결치한 발렌스는 하드라노폴리스에서 고트족과 못 붙었으나 전병력의 3분의 2까지 전사람 전투를 당했습니다. 결국 전사하였습니다. 그라티아누스는 뒤늦게 발칸 반도로 군대를 이동시켰으나 이미 상황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습니다. 단누강 남부 일대는 고대적 무리들에게 파괴되었습니다. 제국의 군위와 군사적 위치는 뻔뻔하게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그가 갈리아를 떠난 후 게르만 종족들이 또다시 갈리아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가 전해졌습니다. 이때 그라티아누스는 혼자서 이 난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특별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데오드시우스 1세를 공동 황제로 지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세기 379년 1월 그라티아누스는 데오도시우스 장군을 자신의 동료 황제로 지명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데오도시우스의 부친대 데오도시우스가 발렌티아누스 1세가 사망 후 그라티아누스가 즉위했을 때 반역자로 낙인찍혀 채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라티아누스는 모에시아 총독 시절 데오도시우스의 영향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넘어건대 데오도시우스의 명령을 고려해 그만이 혼란에 빠진 동북을 맡기를 책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라티아누스는 데오도시우스에 만나 그의 아버지를 복구시키는 자신의 동료 황제로 지명하고 동방을 맡겼습니다. 데오도시오는 자신에게 뜻밖의 기회를 준 그라티아누스에게 고도합니다. 그는 고도자가 일전을 벌려 미친 듯이 날뛰던 그들을 어느 정도 제어했고 386년 고도자가 왕 아타마리크와 평화협정 체결한 후 드라키아스 석주의 고도적을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한편 그라티아누스는 다잉한 전선의 경비를 철저하게 강화하였고 제국을 침략한 적들은 모조리 폭파하였습니다. 그라티아누스의 스승과 4세기 대표적인 신이었던 오소니우스는 제자에게 다음같이 찬사를 바쳤습니다. 전쟁과 운명에 나가신 황제 폐하께서는 문무에도 모든 높은 명성을 거두었으니 이로써 두 겹의 재발을 차게 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무지 예시 등의 도움으로 전쟁의 위협을 가라앉히셨고 아폴로 신의 도움으로 게타족의 형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폐하께서는 명장애들이 부딪히는 한가운데 은밀히 약탈을 일삼는 이만 사르마티아 족 한가운데서 박사스에 보낸 수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며 그로 인한 영광을 무지 예신들에게 아낌없이 돌리실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날카로운 시소리와 함께 날아가는 화살들을 언제나 손에서 떼놓지 않으시며 무지 예신의 갈대 또한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휴식을 모르는 그 고귀한 손 무기를 받고 지시면서도 아름다운 시를 보고 고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들이 평화에 젖어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폐하의 시들은 오드리리 사이 전사들과 격렬했던 전쟁과 과거 드라키아 여러 전사들의 영맹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시 아야키데스의 이 고견 신이 당신의 얘기를 다시 노래할 것입니다. 이 노마 제국의 호메노스가 당신의 얘기를 시의 주제로 삼았으니 말이요. 데오도시우스가 제국 동물을 안녕시키는 바로 그라티아누스는 인간 전선을 안녕시키며 종교 문제에 관심을 들었습니다.
그런 모든 미신적 관성을 금지하고 마녀미 마술을 살고 체험하는 칙령을 반포하였습니다. 아리오스파를 비롯한 이런 전파를 금지하는 칙령도 반포하였다. 또한 그는 메디오 올라른 주교 암브로시우스의 예언을 받아 로마 다신교 숭배를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379년 오랜 세월 로마의 신들을 모시던 최고의 신군 즉 폰티펙스 막시무스 직책에서 물러났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아우구스투스 이래 로마 황제들이 예견하던 직책이었다. 그걸 처음으로 거부한 것이다. 또한 언론의 관발을 언론에 설치하던 승리 재단은 다시 폐쇄해야 했다. 페스트 신전의 해체를 시작하였으며 382년 그라티아누스는 이교도 사제들이 재산을 돌려주는 걸 금지하였다. 모든 이교도 사제들이 특권과 면제권을 박탈해버렸다. 또한 모든 이교도 사람들과 성서들은 정부에 의해 몰수되며 그들의 수입은 황실 재산으로 점령된다고 선언하였다. 오랜 세월 로마 다신교를 했던 사람들은 거의 이 같은 정책에 큰 충격을 받았다. 원래는 승리 제도를 제외하고 베스다 신전을 복구시켜달라고 청하였다. 심지어 일부 기독교 관료들도 제국의 불량을 이겼는데 황제를 만류하였다. 그러나 그라티아누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 해법을 따르지 않는 관료들 최장 하늘 칙령을 반포하였다. 이런 그의 급진적인 종교 정책은 다신교 신봉자들을 기권시키고 자신의 명주를 유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로마 시황서를 쓴 에도드 기본 로마 제국에 따르면 그라티아누스는 380년 어려부터 타락했다고 한다. 기본에 따르면 에도드 기본에 따르면 그런 자신에게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신료들이 정치적 압력을 끝에 축출된 뒤 갈신면들을 둘러싼 채 향당을 유사하고 사냥을 지나치게 캄보디아에 하루 종일 사냥에 몰두하며 청경을 방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냥은 고대 사회에서 단순 어렵거리가 아니라 군사 훈련을 병행하기도 하고 친위 세력의 탄압을 통과하기 계기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가 사냥을 즐기는 것은 마냥 비판을 쏟았다. 그리고 당시 제국인의 정이 거지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그라티아누스가 뺏기 장사를 결의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그의 급진적인 정도 정책으로 인해 불만을 품은 로마군을 청대하지 못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383년 다신교 신봉자들이 만행 브리타니아 주둔 로마군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마그누스 막시무스를 황제로 옮김하고 갈라로 진입하였다. 그라티아누스는 이에 맞서 군대를 소집해 파리 인근에서 발동하니까 맞서왔다. 그런데 베르베린 기병대가 뜻밖에도 그를 표신하고 막시무스에게 돌아섰다. 그라티아누스는 300여 명의 기병대만 이끌고 이용으로 도주하였다. 이용의 총독은 그를 극진하게 대적하였지만 막시무스가 보낸 암살자들과 협상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대가로 그라티아누스를 남기는 데 동원했다. 결국 그라티아누스는 383년 8월 25일 리옹에서 암살당하였다. 그의 나이 24세였다고 한다. 그라티아누스는 16세에 등극하여 8년 동안 서간 로마 제국을 안정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상 그라티아누스 로마 황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심부정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